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 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민사회 출신 첫 번째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된 분이 계시죠. 바로 하승창 부시장이십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주셨는데요. 부시장 되시고 팟짱의 첫 번째 출연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시민운동가로 네.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네. 네, 한국사회 발전 비전 NGO를 통해서 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네. 공무원이 됐어요. 네.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됐는데요. 벌써 한 달이 됐습니까? 네, 제가 지난달 18일 날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하루 안 됐네요, 그죠? 17일이죠, 오늘이. 그렇군요. 네, 네. 한 달. 네. 서울시 생활 한 달. 네. 어떠십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사실 정무부시장으로 일하게 됐다고 네. 인사드리러 다녀야 될 분들이 많아서 네. 또 중간에 한 일주일 가량은 또 설 연휴였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네. 예. 실제로 한 3주? 네, 그 정도 사이에 우리 무엇보다 시의회 네. 의장이나 의원님들 네. 인사드려 했었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나 관계기관들 이런 인사하는데 네. 시간 다 갔습니다. 야, 네. 정무부시장 한 달 일정 인사. 네. 그러니까요. 한 달 다시 온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네. 사실 서울시 살림을 네. 책임지고 하시려면 챙겨야 될 때가 굉장히 네.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사이사이 됩니다. 업무도 파악하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이라는 호칭이 좀 네. 낯선데요. 네. 그래도 저도 좀 아직 낯섭니다. 예, 네. 부시장님 되시고 이분이 바로 서울시 정무부시장님, 부시장님이십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네. 분인데요. 우선 이런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게 네. 어떠세요? 부시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시민운동가로서 출연하는 거랑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진행해봐야. 그렇군요. 네. 아침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요. 아침에 이 하루하루 주요한 의제들이나 그 전날에 있었던 문제들을 살펴보는 회의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침에 회의를 몇 시에 합니까? 8시부터 합니다. 8시요? 네. 9시 출근이에요. 왜 네. 8시부터 공무원들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네, 아니 보니까 제가 와 보니까 이미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시를 둘러싼 현안들이나 좀 어려운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좀 논의하고 걸러서 네. 시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걸러주고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 하는 기능이 예.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몰랐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8시 회의를 준비하려면 적어도 네.
6시 반에서 7시에는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그 전에 출근합니다. 정말 그래서. 네. 그래요? 네. 몇 시 출근하세요? 저는 7시 반이면 되게 출근합니다. 7시 반에 이미 서울시청에 도착해 계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저희는 팟캐스트 하는 팟짱 그 스탭들만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렇게 네. 서울시 살림을 위해서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한다. 뭐 그게 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예. 서울시 공무원들 주변에 있으면 좀 위로해드리고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정무부 시장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뭐 하는 자리냐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동안 이렇게 뭐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던 그런 네. 자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주로는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광폭 행보 이런 것만 주목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첫 정무부시장 네. 아마 한국 역사상 처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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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정무부시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시선도 있고 그래서 네. 또 좀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네.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도 생기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스 노로 하시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네, 아니 뭐 저도 뭐 그 생각은 못했었는데 시민운동가 출신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마 제가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이 시청 주변의 사람들은 좀 걱정도 좀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걱정? 경험이 이제 없으니까. 시정 운영에. 네, 시정 운영도 그렇지만 또 정무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네. 시민운동을 했다는 사람은 좀 다를 거라고 하는 점 이런 등등이 네. 아마 시의회 쪽 부분 분들이나 공무원들한테서도 좀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주로 정무부 시장이면 대개는 정치인 출신들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 은평에 출마한 임종석 전 부시장도 그랬고요. 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 또 권영진 대구시장, 뭐 전부 대부분 정치인 출신 부시장, 정무부 시장들은 주로 그래서 역할이 네. 시의회 시의회 의원들하고 네.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인데 네, 네. 실제로 시의원들 좀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아직 다 뵌 건 아니고요. 인사들은 다 나누고 했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만나 뵙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 전임 부시장들이 시의회와 시청 사이의 관계들을 이렇게 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논의들이 진전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성해 놓으셨고요. 네. 시의회하고 관계도 그런 점에서 아주 원활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시의회의 노력도 당연히 물론 컸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현재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걸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본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군요. 네. 예. 만만한 분들은 아니죠. 뭐 당연히 그렇죠. 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고 네. 그만한 이유가 있어 선택이 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꼼꼼하고 깐깐하게 접근을 네. 해야 네. 좀 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네. 하승창 부시장님이 임명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이 네. 부탁을 했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들을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전화하셨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시에 들어와서 일을 좀 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요? 이렇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예. 그랬더니 정무부 시장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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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좀 부탁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걱정이 되셨을 테고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네. 그건 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의회나 시의회나 정당 사이의 관계 또 국회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무시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니 그 역할을 좀 잘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일을 했고 네. 또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시정의 방향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뭐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조금 논의를 덜해도 조금 이제 좀 잘 안다고 할 수 네. 있을 테니까 그런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조정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잘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의 가치를 네. 누가 제대로 잘 구현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아줌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동네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박원순 시장 이후에 달라진 몇 가지 점들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또 정치부 기자기도 하니까 또 이 엄마들이 얼마나 또 큰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선 그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있잖아요. 네. 뭐 여의도 뭐 여기 네. 이런 수영장의 음식 같은 게 많이 달라졌대요. 네. 옛날에는 값은 되게 비싸고 질은 형편없고 이랬는데 그런 게 달라졌대요. 그리고 스케이트장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시내 몇 군데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스케이트장에 가봤더니 무슨 음식점이 전부 탈북자들이 하는 그런 무슨 옥수수 국수점 그리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 디테일이 좀 살아있더라.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뭐 생협 그다음에 뭐 좀 무슨 활동가 조직 이런 뭐 인권 뭐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에 밀접한 분들이 하는 달라지는 정치를 체험하고 있구나.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좀 내가 이미 이제 서울시에 들어왔으니까 어떤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생각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받는 역할도 있지만 네. 또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어떤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님은 되게 스스로 꼼꼼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명하죠. 아마 그런 게 네. 이제 아마 시장에 드러난 경우일 텐데요. 저도 정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기존에 정치인이 하던 것과는 조금 접근하는 방향이라는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기본적인 역할과 그 기능이 달라진 건 아닐 테니까 그 역할을 일단 충실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잘 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봐야죠 그거를. 네. 네. 또 시민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기존의 정치인들과 다른 매력이 있을 네.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겠죠. 저한테는 그 기존의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나 네. 자신들의 굉장히 느물느물하고 네, 뭐 문화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제가 아무래도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 점은 좀 낯설어 하실기도 할 테고 또 네. 거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면 제가 어쨌든 다른 편견 없이 그분들 만나 뵙고 제가 지금 어떤 당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여야에 가리지 않고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테고 그런 점들이 조금은 또 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민운동가들의 특성이 이렇게 뭔가 좀 굉장히 그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또 네, 하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일들도 있지만 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힘 이런 네.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떤 역할들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정치인 출신보다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큰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현직 시장이 네. 시민운동가 출신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시장이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데 네, 조금 네. 더 강점이 좀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점들이 좀 지금 제가 정무시장을 할 때에 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시장님도 그 점을 생각해서 뭐 아마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승창 부시장님은 시민운동을 몇 년간 하신 건가요? 횟수로는 제가 경실련, 그러니까 그 전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했던 것을 80년대에 그걸 네. 빼고 나면 경실련에 제가 간 게 92년이죠. 그러니까. 1992년 네. 대선 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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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S 대선 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처음 정책 캠페인이라는 걸 해봤었습니다. 네. 대선 후보 토론회 이런 걸 한번. 정책 캠페인. 네, 네. 예. 사실 그리고 경제 관련된 운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재벌 개혁이나 네. 뭐 그런 거 관련한 이슈들도 네. 90년대에는 많이 했었죠. 네, 그렇군요. 그런 경력들을 잘 되살린다면 살려서 네. 실질적으로 서울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좋게 하면 굉장히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건 드네요. 뭐 시장님이 하실 거고 저는 잘 보자 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울 시민 좋겠다. 부럽삼. 네. 예,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지금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좀 네. 있습니다. 제일 네. 크게는 청년 배당과 관련된 것인데요. 네. 이 청년 배당 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뭐 물론이고요. 굉장히 비판이 네. 많이 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런 건데요. 네. 이 당장 이제 서울시 의회하고도 걸리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좀 어떻게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고 시의회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없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중앙정부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논란은 있는데 뭐 청년 배당이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서울시는 이제 청년활동 지원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청년 쓰고 있지 활동 않습니까? 지원금. 네, 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모든 청년에게 어떤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요 프로그램에 응모하고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 중심으로 네. 지원금이 가는 경우라서요. 그런 배당이나 수당은 이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처해진 청년들 모두에게 고르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포퓰리즘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정치인이 막 그렇게 나눠준다 이런 의미가 지금 공격의 그 공세에 담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도 그건 조금 다른 게 이 청년들 스스로가 좀 제안한 서울시에 제안한 정책이에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청년들이 서울시하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협의하는 틀이 일정하게 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랜 논의 끝에 청년들이 우리가 이런 정도를 일단 좀 시도를 해보면 스스로 좀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시가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정책으로 수용을 해서 일정하게 이것도 실험으로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그 효과가 좋으면 확장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박원순 시장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이 하는 기본소득 정책 그리고 사실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서 청년희망 펀드 같은 것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놓고 실제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인 이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노인 그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고 뭐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그렇게 보면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하는 것도 다 충분히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개가 다르지 않을 텐데 지금은 뭔가 좀 생각이 달라졌거나 이런 거일 테고 그런 점에서 그걸 분명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아무래도 있고요. 또 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정부가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잖아요. 네, 아니 뭐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고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네. 모습이죠. 네.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그 지방자치 정신, 제도의 정신마저 망각한 네.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청년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네. 자치권의 범위의 문제로까지 논쟁이 넘어가 있기도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 다 우리 사회가 좀 추구해야 될 가치나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 이런 것하고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뭐 이 되게 많은데요. 뭐 네. 청년 수당, 청년 배당, 그러니까 청년 정책 사실 이 문제가 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안고 있는 청년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요. 네. 이거 말고도 서울시에서 좀 고민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청년 정책 전체를 제가 지금 뭐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번 네. 주에 내일이죠. 네. 지금 내일이네. 청년 대책 협의회라고. 청년 대책 협의회. 예. 그 일종의 사회적 논의 기구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예, 것들이 예. 한번 그러면 이미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중앙정부에도 그러면 이렇게 자꾸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대토론회. 제안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면 뭐 서울시가 스스로 한번 사회적 논의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단순히 이건 그야말로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우리 사회 왜 그렇게 미래 생각하시는 겁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에 중요한 토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청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때 사회가 생산적으로 바뀔 거고 건강하게 네. 갈 테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네. 논의기구를 예. 내일 발족합니다. 청년대책협의회라고 네. 하는 것을 뭐 그런 안에서 아마 여러 네. 가지 정책들 다시 논의하고 점검하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체가 NGO 방식이네요. 네. 문제가 네. 있던 사람들 문제가 있다. 네. 뭐 여기 참여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토론회를 열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론회장이 될 거예요. 네네 원로부터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네. 그것도 저희 팟짱이 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누리과정 예산 이 문제도 지금 계속 갈등이에요.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쨌든 서울시는 저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네. 지금 관련한 예산을 전부 이렇게 편성을 한다면 한 4.8개월 정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일단 4.8개월. 네네네. 아이고, 5개월이 안 되네요. 네, 5개월이 안 됩니다. 세상에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5개월이 안 네. 되는 그런데 요것 이상의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예, 없어서. 5개월 후에는 문제가 다시 박근혜 될 대통령이 거라고. 예산 다 줬는데 그 돈 어디다 쓰고 지금 아. 누리과정 안 한다는 거냐? 네, 네? 그거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 사실 이건 서울시보다 교육청하고 그러니까요. 중앙정부 관련 사안이거든요. 네. 예, 서울시는 결정된 것에 따라서 집행을 해주고 네. 돈을 옮겨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이게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볼 때는 그게 뭐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구별이 잘 안 되니까 네. 저희도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누리과정 이제 정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의 역할인데요. 그 당장의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서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하니까 국민들이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설 연휴 전날 네. 서울역에서 여러 시민들 인터뷰를 했는데요. 3, 40대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 안고 계신 어머님들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네.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달라. 네. 중앙이 하든 지방이 하든 네. 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복지 수요나 복지 요구는 계속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현재의 재정으로 될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시의 경우는 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좀 서울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나 예산으로는 이 정도까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정하게 시간을 확보한 셈이긴 하죠. 이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긴 한데 그 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난번 국무회의에 박원순 시장이 참석해서 네. 그렇게 좀 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네, 뭐 그렇게 꼭 좋은 모습으로 되지는 그러니까 않았죠. 막 고함을 네. 쳤다는 네. 얘기도 네, 있고요. 뭐 그렇게 예, 그래서 됐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왜 자꾸 싸우냐라는 게 사실 그런 걸로 하나의 사건으로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중앙이든 지방이든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 솔루션 뭐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게 보면 늘 그러니까 막 갈등이 야기되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중앙정부와 네. 교육청 그리고 자치단체들 사이에 좀 책임 있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게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논의하지 않고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또 그 사이에 끼인 자치단체 간의 이런 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피해는 우리 부모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그런 논의는 진행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4.8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무대책이에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럼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고. 그 시간을 이제 벌어둔 거니까 그 사이에 그런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4월 총선이 있는데요. 네.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그것이 정치 아닐까요? 네, 그게 그러겠죠. 정치다. 네. 네, 그렇군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말 집이 최소한 한 집에 애가 둘이면 그게 44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그 계산까지 잘못했는데, 네. 전 아이가 다 컸더니.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집은 하나 있는 집은 22만 원. 아유, 그렇죠. 그래 안 받는다 네, 맞습니다. 치고 뭐 네, 네. 마트 한 번 안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둘, 셋, 넷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넷이 쓰면 이게 100만 원 돈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하고 가뜩이나 지금 뭐 비정규직 문제 심각하죠. 가계부채 심각하죠. 단돈 10,000원이 아쉬워서 장에 가기 어려운 엄마들 많거든요. 네. 그런 거 잘 살펴주시면 이런 좋겠어요. 게 걱정하지 말고 아예 놓으라고 했던 그러니까. 거하고 배치되는 일이긴 예, 하죠.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정부가 길러준다며. 네. 에? 뭐야. 네. 애 책임 있는 못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서울시는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바뀔 거다. 누리과정 문제도 그게 정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200석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야권은 분열된 상태예요. 네. 공무원이어서 네. 선거법 위반 때문에 네. 얘기 못한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네. 좀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전망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예. 뭐 저보다 훨씬 더 사정이 아니, 밝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저는 것들은? 뭐 네. 그냥 일개 정치부 기자가 뭘 알겠습니까? 네. 근데 뭐 좀 이렇게 바라시는 바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비전. 네. 뭐 아무래도 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더민주당에 소속되어 계신 자치단체장이니까 네. 더민주당이 그래도 집권 여당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은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긴 하겠죠. 그러나 네. 어쨌든 선거 과정에 자치단체장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뭐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현안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네. 서울역 고가 공원화 네. 사업 관련해서도 이게 반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갈등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니 계속 지금 거의 뭐 수백 회 정도 계속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만나고 수백 있고. 회요? 네. 제가 저도 그동안 뭐 우리 정치에서 못 봤던 역사예요. 그 모임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계속 그 작업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그 앞서 문화재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나와야 될 네. 이 절차들이 사실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네. 이후 사업 계획들을 작성하고 만드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요.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박원순 시장의 철학이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하고 끝까지 소통하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야, 한국에서 스웨덴 정치를 하네요. 네. 예, 네. 끝까지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 제기하면 다시 대화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장 이걸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정부가 결정하면 네. 잔소리 말고 따라와. 지금 서울역 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좀 못했다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다 감안해서 네. 그 사이에 아마 그거는 절차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됐던 것들 때문에 네.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더 하기 어려운 지점들도 있었고 또는 아하. 거꾸로 그래서 먼저 결정을 해서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지점도 있어서 네. 논의가 뒤따라오는 지점도 있었다고 하는 불만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군요. 관계된 분들이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소통하는 정치에 대한 갈급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한테 워낙 시끄러. 닥쳐. 나 따라와 이런 정치가 횡행하고 있어서 좀 소통하고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네. 이런 정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기억하는 하승창 부시장님은 오랫동안 좀 다른 정치를 꿈꿨던 분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 이렇게 정치권을 도와줬던 게 박원순 시장 캠프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벌써 11년이죠? 2011년 네. 재보선이었죠. 네, 재보궐선거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영선 당시 통합민주당 서울시장 후보하고 네, 네. 무명의 무명은 아니죠. 네. 정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인 박원순 전 시민운동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분 간에 경선이 있었어요. 장충체육관. 네. 네, 거기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게 굉장히 빅 이벤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정치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거 나서도 인터뷰를 네, 했었어요. 장 기자님하고 제가 했군요. 그래요, 맞아요. 네. 제가 했었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 정치하고 정말 다른 문법이 전혀 다른 시민운동가가 이길까? 그래서 저는 앞서 제가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기성 정치인보다 훨씬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시민사회 속에서 늘 시민들과 호흡하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다른 정치는 네. 어떤 게 가능할까요? 아마 그 당시에도 사실 제 예측이 틀리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막 호기롭게 이제 네. 우리 정치가 달라지지 않겠냐 네, 박원순 맞아요. 시장의 당선 예, 이후로 예. 그랬는데 그러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예측은 좀 틀렸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다른 정치라고 하는 게 저는 과정이 다른 게 일단 다른 정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순하게 사람만 달라진다거나 무슨 그 정당을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모습만 가지고 달라진다기보다 네. 우리 정치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세스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훨씬 더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기술적이고 이런 조건들을 훨씬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라서 네. 실제 시민들이 생활에서 보여지고 움직이고 소통하는 방식과 정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소통이나 움직이는 방식이 워낙 괴리가 있어서 좀 낡아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실제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욕구와 요구에 즉각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네. 가정을 어떻게 다르게 설계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그 인권 그리고 또 환경 그리고 평화 생명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네. 박원순 시장 또 하승창 부시장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런 것일 텐데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과의 소통하면서 많이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방식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어제 연설도 그렇고. 네, 그 평가가 이 많은 분들이 저 평가하고는 제가 평가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로서는 뭐 최근에 대북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도 그렇고 네.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네. 말하자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일은 북한이 저질렀는데 네. 징벌은 남한 기업들한테 내리는 방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의도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나 네. 어쨌든 그런 정책을 그런 정책의 정합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한 거고 그런 요구나 이해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니까요. 네. 뭐 그런 점들은 좀 현재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네. 좀 수용하기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정책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혼란이 있어요. 네. 하나는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박근혜식 정치 노선이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박원순식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큰 틀에서 보자면 민주정부 10년을 지낸 우리 국민들은 박원순식 정치에 훨씬 익숙해 있다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소통하고 자유롭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를테면 메르스 같은 거 대처할 때 보면 네. 막 정부는 막 정보를 차단하느라 급급한데 이제 막 공세적으로 막 박원순 시장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많아지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가지의 정치가 동시에 있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디로 어느 길로 가야 돼 지금 막 네. 헷갈리는 이런 상황인 건데 큰 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그건 어떤 사람의 문제 이전에 이미 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변화하고 발전할 건가를 비춰보면 네. 박원순 시장이 하는 방식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될 정치의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네.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기는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치가 발전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낙관 그런 낙관 없이는 제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자리에 그렇죠. 네, 시민운동하면서도 어려우셨는데 네, 네. 그런 낙관.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강구한 새누리당 35% 40% 지지율이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존중받아야 될 거고요. 그것도 네. 존중받아야 될 일이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의 샌더스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 1% 초국적 자본에 맞서서 99%가 싸웠던 이른바 월가 시위를 네. 주도했던 분들이 정말 27달러의 기적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다 이제 후원을 해서 네.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에는 왜 이런 정치가 안 될까라는 네. 생각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직 시민운동가, 네. 현직 공무원 하승창 부시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희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과거에 이제 노무현 아하. 대통령의 대지저금통도 뭐 그런 상징의 모습 중에 하나였고, 네. 또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선거 때 보여줬던 모습도 일부 그런 모습이 좀 담겼었고, 네. 아마 그 당시 경선에 현장에 투표하러 왔던 분들의 의지나 모습은 좀 그 당시 서울시로 한정되어 있긴 했지만 네. 그게 있었던 거고. 또 지금은 다들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안철수 현상이라고 해서 담겼던 그런 모습도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은 현재의 정치가 우리 이 시대가 변한 것만큼에 맞게 자기 변화를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와 요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모습들이고 샌더스 현상에도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현재의 정치가 변화하고 또 뭐 수용해내느냐 이런 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당장은 근데 참 견디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들. 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는 굉장히 뜨거운 민족, 열정이 식지 않는 민족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말 공동체 정신으로 네. 뭐 막 저 삼성 배가 기름을 막 유출하면 가가지고 막 기름 종이 막 닦잖아요. 바위에 들러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IMF 외환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막 장롱 속에 있던 금을 꺼내가지고 금 모으기 운동하느라고 그럼요. 네. 막 줄을 서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막 식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장기 불황 네. 때 시민사회가 죽었던 것처럼 네. 열정이 식었던 것처럼 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회 에너지가 이제 죽으면 사실 네. 그 사회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까지 우리 사회에서 보여줬던 것은 그런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모로 확인하니까 네. 박원순 시장님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요구나 이 욕구에 맞게 끊임없이 실험하고 시도하고 더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그런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고요. 또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네, 그를 통해서 좋은 시도가 정착되고 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네. 중앙정부도 그런 경우 왕왕 채택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시도들이 잘 되어 간다면 사회가 변화할 거고 그에 따라서 정치도 바뀌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네. 그렇군요. 하승창 부시장님은 사실 굉장히 네트워크에 강하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다. 네. 저한테요? 네. 예, 그래서 그 조직의 힘이 크다. 특히 이제 네. NGO 조직 활동가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신경세포로 막 살아 있어가지고 네. 도움을 많이 주고 그 네트워크로 사실상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이런 네. 제가 후문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정이라는 것도 네. 굉장히 네트워크 정치가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가 네. 중요했다면 이른바 박원순 시장 시절의 네트워크 정치라고 한다면 그 신경세포가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건 제가 측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두 번의 선거를 제가 책임지고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실 정치나 운동이나 우리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에서 같은 의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같은 모습을 띌 때들이 왕왕 있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많은 사람한테 비치고 있는 거기도 하죠. 정치의 경우 특히 그러하고 네.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대갚아 줄 때는 네. 대갚을 때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 변화나 다른 제도의 모습으로 사회가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갚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운동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 회원으로 네. 돈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자기 시간을 내서 상근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건 저는 다 똑같은 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네트워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 사회 변화나 발전을 위한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니까 커지면 좋겠죠, 당연히. 네, 그렇군요. 네. 그 시민사회하고의 네트워크도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시정에 네. 시민사회 네트워크 이런 것도 함께 포함이 됩니까? 뭐 그거는 시장님이 이미 뭐 하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거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미 하고 계시니까. 네, 그거 뭐 당연한 거다. 네, 네. 뭐 네. 저는 더 잘 되도록 도와드려야죠. 네. 그 네트워크를 더 확장하는 네. 이런데 힘을 쓰겠다. SNS에서도 네.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 힘을 네. 굉장히 중요하게 네. 평가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시정의 그런 SNS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이미 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하고 계시는 것들 때문에 시의 행정이 연결돼서 되는 경우들이 왕왕 이미 보여지고 있고요. 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방식 외에도 네. 소셜 미디어의 상황이나 뉴 미디어들의 트렌드라는 것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 가서는 또
스스로 중계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본인 스스로 아니 익숙해지려고 막 팟캐스트를 하려고 그래. 경쟁자가 우리 될까봐. 막 영역을 막 치고 들어오셔요. 미치겠어. 그런 것도 본인 스스로도 즐겨하시고 또 네. 익숙해지시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조금 더 행정이나 이런 것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지점도 앞으로 또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정말 그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시정들에 시민들이 많이 감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한 번쯤은 서울시청에 한번 방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권유합니다. 네. 무슨 박람회장 같아요. 뭐 공정무역 커피 그리고 또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무슨 뭐 화장품 뭐 네. 막 구경할 게 너무 많고요. 어떨 때는 보면 백화점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네. 투어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네, 저 네. 그건 몰랐습니다. 네. 아니 최근에 서울시가 마음 자판기 설치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또 뭡니까?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마음 자판기 확인해 봐야겠네요. 500원을 딱 넣으면요. 네. 그 마음 치료약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취지가 안 돼서 우울해요. 그러면 그 처방전이 딱 나온답니다. 네. 그래서 처방전에 무슨 네. 이 책을 추천해 드려요. 우선 이 책을 읽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세요. 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대요. 네. 시를 사랑하는 도시에서 시도 좀 네. 곳곳에 네. 청사하는 곳곳에 보시면 네. 이렇게 시도 이렇게 종이로 말아서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주워서 보면 이렇게 행운의 편지 같은 네 그런 것처럼 시도 그렇군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곳곳에 정말 꼼꼼하게 뭐 다양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좀 피곤하진 않으실까요? 시장님이 너무 막 그래서. 네, 뭐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뭐 시민들이 뭐 삶이 나아지는 거라고 하면요. 뭐. 네, 그렇군요. 끝으로 네. 이제 시작한 임기는 언제 끝나시는 건가요? 2년 정도 하시는 겁니까? 저요? 네, 정무부 시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정무부 시장의 임기가 없습니까? 네,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죠. 네. 그렇군요. 정무부 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네. 이것만큼은 꼭 해내겠다. 이런 목표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이것만큼이라고 하는 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 하나 이런 거라기보다 정무부 시장이 해야 될 그 본연의 역할과 임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거에 하는 동안에 좀 충실하고 잘 해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왠지 유형보다는 무형의 자산, 네. 무형의 정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역할을 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팟짱 애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팟짱에 꽤 여러 차례 나왔는데 네. 그때마다 그동안 뭐 신간 소개, 네. 토크 콘서트 토크 한다고 콘서트, 예.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공무원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될 줄은 저도 그렇게 나오는 동안은 저도 몰랐고요. 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그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파악하고 관계된 분들께 인사드리고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시정에 대한 것 파악하는 대로 좀 더 나은 시정이 되도록 박원순 시장님 도와서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그동안 다른 저기로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은 서울시 정무부 시장으로서 인사드리고요. 애청자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종 현안이 있을 때 저희가 또 모실게요. 네, 팟캐스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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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파만 나가지 마시고 공무원 됐다고. 네, 이런 어렵게 일하는 대한 언론 네. 잊지 않으시기를 네. NGO 활동가의 마음으로. 제가 오마이뉴스 신반인 클럽 회원일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니까요. 더 부러운 서울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